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외국 우려 기업 관련해서 세부 규정안 이슈를 소화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개인이 들어 올렸는데요. 오늘장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신규 주죠, 에코프로머티는 장중에 1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중국 수혜주로도 꼽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0%가 넘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저가 매수세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늘장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는요, STO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있겠습니다. ST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K옥션, 서울옥션을 비롯해서 미술품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주는 흐름을 보였고, 비트코인이 5,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 급등세에 따른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좀 급등세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한 종목들 눈에 띄는 흐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상황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려웠죠.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괜찮게 마감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 어느 정도 유입되는 모습이지만 장 초반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바로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2차 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별 흐름이 좀씩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반도체가 어쨌든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고,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지만 반도체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저점 라인대를 잡아가는 모습은 우리 시장이 의외로 좀 강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STO 관련주라든지 해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손이 좀 느려가지고 종목을 좀 모아가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2024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종목군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반도체를 가장 좋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좋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반도체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2023년도에 이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었던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4년도로 목표로
2024년도를 목표로 해서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분기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1분기 때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가전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IT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일단 IT 부품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24년도 연초까지 보고서 공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연초에 있을 CES 관련해서 가전제품, 또 자율주행, IT 부품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규 전문가님께 여러분들께서 고민 상담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들 이재규 전문가님께 조금 더 솔루션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2,000원에 30%입니다. 62,000원에 30%요. 아, 네. 비중도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방안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의견을 먼저 드려보자면 저는 홀딩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컨텐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갔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크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낙폭이 과한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좀 이제 불편하셨을 수가 있는데 현재 오늘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5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손절 라인대를 정하기가 좀 명확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응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제가 틀린다라고 한다면 그땐 그래도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손절 라인대가 굉장히 명확해요. 약 48,000원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8,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4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때는 그래도 절반 손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 48,000원대까지 밑으로 하방으로 밀리지 않고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일단은 6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로 한 번에 회귀한다, 한 번에 돌아온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지정드린 목표가인 6만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란 기업 자체의 추세 자체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제가 6만 원대를 목표로 잡아드리지만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6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매수가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절가를 48,000원, 목표가를 6만 원대로 의견 드리지만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대응은 48,000원 이탈할 때 꼭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6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략 챙겨주셨고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 리소스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상장 후에 고가 형성하고 주르륵 밀리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물어보셨어요. 매수가는 37,3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좀 밀려서 31,600원까지 갔는데요. 상장 이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좀 밀려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죠. 이 그린 리소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상장된 지가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기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현재 매수가에서 약 13%, 14% 정도 손실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응에 대한 손절 라인은 분명히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손절 라인은 29,000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2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9,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다행히도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 37,5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의 큰 자금의 흐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계적으로는 신규 상장주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잘 나왔지만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손절 라인대를 명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라인대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좀 더 멋지게 좀 더 있어 보이게 부풀려져서 상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통 물량이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기도 하고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유통 물량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이 꺾일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정드린 손절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손절 라인대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반대로 올라서게 된다면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절반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수급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리소스 신규 상장주 대응 전략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 속의 종목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 연결이 가능하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일정,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화 연결로 또 다른 시청자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30%요. 오, 42만 원에 30%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그러는데 네. 오늘인가 어젠가 그 뉴스에서 안 좋은 데 2차 전지에 대해 안 좋은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매도로 해야 되는 건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네,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포스코홀딩스 매수 잘 하셨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철강이라고 하는 이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룹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그룹주들이나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이제 장기로 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우리가 캐펙스를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펙스를 늘리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룹주들 중에서는 자금력이 가장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선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살짝 부담이 되긴 해요.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 혹시나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올까 봐. 그런데 지금 일단 공매도가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주가를 밀어낼 주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전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도 굉장히 잘 잡으셨고 비중 같은 경우도 이제 우량한 기업이다 보니까 30%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라서 51만 원 선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51만 원이면 현재가 대비해서 약 8% 정도 올라오는 구간인데 51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현재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30%에서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30%에서 3분의 1이면 10%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는 일단 저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굉장히 길게 봤을 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51만 원 정도 되면 저항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대에서는 한번 챙겼다가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1만 원 선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거기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반대로 움직여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43만 원. 현재 매수가가 42만 원이기 때문에 43만 원 선까지 내려오게 될 때는 좀 아쉽지만 일단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3만 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보유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수익 나고 있던 것을 뱉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43만 원대에서는 일단 익절을 하시고 나서 다음에 재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저의 관점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인데 지정드린 손절가가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익절가입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43만 원 선에선 일단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로는 51만 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33,000원에 20%에. 33,000원에 20%요. 네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27,70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됐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오늘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장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쭉 밀려서 내려왔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고점대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저 빨간색 라인이 지금 매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셈인데 비중이 20% 정도는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마이크론이 안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이번 주 후반까지 SK하이닉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 반등을 해서 올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후반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28,000원 위로 올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 자체가 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말까지 28,000원대가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리자면 24,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반도체가 2024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 타점 자체가 너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4,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좀 아쉽겠지만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신 다음에 추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대를 24,5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3만 원대까지가 1차적인 목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주가가 빠지지 않고 내일 모레에서 금요일까지 28,000원대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28,000원 위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정드렸었던 3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되게 애매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약에 전화를 주셨다면 저는 강홀딩인데요. 오늘 하락 때문에 저도 조금 애매함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 때 잡아드렸고 일단 이번 주 후반까지 28,000원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28,000원대까지 회복이 되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3만 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는 24,500원 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JYP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6,000원에 25%예요. 96,000원에 비중은 25% 남으셨어요. 네, 오늘 너무 푹 빠져가지고서 네, 오늘 예, 3% 이게 넘게 네, 빠져서 좀 네.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음봉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오지 않고 양봉이 나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의견을 드려보자면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나와요.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오늘 음봉으로서 굉장히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주가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에서 지지를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나 20일 이동 평균선에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구간을 인위적으로 이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7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 가격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89,500원인데요. 이 자리를 이탈시킬 수가 있어요.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다면 89,500원을 일단 한번 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손절 라인대를 89,0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8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JYP 엔터라는 기업이 어쨌든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거든요. 엔터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89,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낙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가 그 이후에 뭐 88,000원이나 85,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저는 그때 재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8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등을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목표가는 105,00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보다는 올라오는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4%도 손실이 아닌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일단 수익 구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 8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JYP 엔터뿐만 아니라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다른 엔터주들도 같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꼭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첨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도 네, 마찬가지.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JYP 엔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종목명 비트컴퓨터고요. 비트컴퓨터 지금 매수가가 6,750원 그리고 비중이 20% 담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5,84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지금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5,500원 밑으로 10%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커졌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목표가, 손절가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비트컴퓨터 보유하셔야죠. 지금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대면 쪽으로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흐름이 뭐 마이너스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기업은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을 매매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일단 변동성을 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조금 많다라고도 느껴지지만 현재 6,750원대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상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격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테마를 가지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테마가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경우도 곧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와 목표가를 지정해 드리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5,5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00원대도 좀
너무 타이트하죠. 5,400원대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2% 올라갈 때 이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은 10%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2%, 3% 올라갈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도 빠질 수 있는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 때도 5,400원대로 조금 넉넉하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때는 5,4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750원이 매수가시죠. 6,750원에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도 제가 6,75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매수가와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약 12%에서 13% 정도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6,700원대가 하필이면 지난 8월 달에 고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인 6,750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절반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7,000원 이상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비트컴퓨터를 비롯해서 오늘 시장에서 STO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죠. 그게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지금 STO 관련주들 움직이기 전에는 지난주에 이제 해운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컴퓨터의 시세가 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뭐 2차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7,000원 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0%도 괜찮다라고 보니까 저는 비트컴퓨터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원격 의료 테마 비트컴퓨터 짚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리스크 관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2,650원에 비중 30% 담으셨대요. 이재그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전문가님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저의 아니에요? 종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양호한 기업입니다. 2,650원, 오늘 종가가 2,620원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비중이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제 10% 정도 올라와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시초가 저가 부근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2,420원 부근입니다. 2,42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저는 꼭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42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가 대비 약 10%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92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2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테마로 엮이는지 그 테마의 강도에 따라서 주가를 좀 더 보유해 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재미가 없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우리나라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받았지만 올라와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반등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12월 달, 1월 달까지 이런 삼부토건 같이 차트 모양새를 잘 만들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차트 모양새가 잘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부 토건 다행히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신청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다 하신 분들은 내일도 이재규 전문가님 출연하시니까요. 종목 상담 내일 또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7시부터 방송 시작이니까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아쉽게도 종목 상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선물 같은 종목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기회는 지금 타임 특가 종목 잡아볼 시간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선물 같은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고수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라인에 대한 비법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신 뒤에 비밀번호 498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지금 칩스앤 미디어가 7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줬고요. 토비스 10% 넘고 비올도 지금 20%가 넘는 수익입니다. 자, 이런 수익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신 뒤에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리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 또 강한 수익률이 보여줬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목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종목을 많이 소개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70%대의 상승이 나왔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실 때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하시긴 해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리 20% 혹은 30% 그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구간을 크게 넓혀갈 수 있도록 이제 고수라인이라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부를 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토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리뷰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비올 같은 경우도 13일, 14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26%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업들, 특히나 매매의 타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실 겁니다. 내가 이 기업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수를 잘못하게 된다면 수익이 적게 나거나 수익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 라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31일 날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인데
당시에 소개드렸었던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죠. 당시엔 이제 게임주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혹시나 기존 방송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공략을 했지만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있는 것이 고수라인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했지만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하단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채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래프톤 같은 기업의 비중을 많이 채워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상승률이 35% 정도 나왔을 때 실질적인 계좌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안 좋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거래가 들어오고 있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20%씩 30%씩 올라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0일 날 소개드렸었던 칩셋 미디어가 67%가 올라왔고요. 토비스 10%,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켜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기존에는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소개드리는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종목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개드리는 종목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크래프톤 여기 28%이지만 30% 넘게 올라왔고요. KINX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기업들을 공략하셔야지만 연말까지 계좌 복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 52주 신고가를 뚫고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추세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추세가 만들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상승 초입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상승 초입에 매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끌고 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부시켜드리고 소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군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윈 같은 경우도 20%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뭐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앞전에 이제 노란색 시그널이 뜨기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는 거죠. 종목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투자자는 타점을 잘 잡아서 바로 수익이 나고요. 또 어떤 투자자는 고점에서 잡아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타점, 매매하는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칩셋 미디어도 있고요. 50%, 60%, 100% 이상 올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 대금이 붙는 기업들 중에서 상승 명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어쨌든 20년가량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추종하는 것들, 추세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인데 지금 고수라인을 통해서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을 고수라인 설정을 통해서 도움을 반드시 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158% 상승률 보여줬고요. 에이블 CS 70%가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신신제약부터 뭐 테크윙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또 기록해줬는데요. 이런 종목,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혹은 고수라인 설정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그냥 갖다
전화되기만 하시면 작은 링크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498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고수라인 설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종목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까지도 매매 전략 전부 다 상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렸던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하면서 시장이 되밀림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굉장히 많았지만 고소라인 상단부로 위치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고소라인 상단부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특가 종목은 한 종목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MC넥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2024년도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내년에도 늘어날 거고요. 후내년에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년 정도 이 모바일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MC넥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 전장 쪽,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폰의 규모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 모바일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2024년도 연초에는 CES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부각이 될 부분이 이 카메라 모듈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군들로서 이제 MC넥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인 외형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비올이라는 기업이라든지 휴젤 같은 기업도 2024년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연초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차트상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빨간색 라인과 이격이 좁혀지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고가놀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중 고점 수준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요 MC넥스라는 기업 2024년도를 목표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도 준비를 좀 해봤고요. 꿈비라는 기업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요 특가 종목들은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바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이죠.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NPU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반도체 설계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기업인데 제가 이제 이 칩셋미디어만큼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오늘 준비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톡방에서만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은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이 이제 전 세계 2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라고 하면 가장 좋을 텐데 그래도 2위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굉장히 강력한 설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를 한 상황에서 2024년도에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강세 종목이 있는 반면에 약세 종목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기업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2023년도 3분기, 4분기 때부터 공장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지금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1위 기업과의 가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가 대비해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전략까지 꼭 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7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칩스앤미디어, 제2의 칩스앤미디어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력한 히든 종목 제2의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주력 사업이 전 세계 2위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종목에 대한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겠고요. 내일 7시에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